좋은 선생님, 나는 그동안 좋은 선생님,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어.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니까 틀림없이 좋은 장학사가 될 거야. 나는 그냥 시험만 보면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조건은 충족했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반드시 좋은 선생님이 좋은 장학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될 수는 있지만 꼭 좋은 선생님이 좋은 장학사는 아닙니다. 호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장학사는 어떤 것인가를 연구를 해 봐야 돼요. 내가 그동안 학생을 열심히 교육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범위가 우리 학급에 국한되어 있지만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학교를 더 사랑하고 싶고, 솔직히 리더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학교에 가서 어느 학교에서는 살만 나고 어느 학교는 정말 싫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할 수 있는 일,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잘못한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교육부에서 잘못한다고 짜증만 내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고 해서 더 넓은 사랑의 범위를 할 수가 있고, 또 교직 인생에서 교사만 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새로운 교직 인생에 도전하고 싶다 하는 일이 신규 때 다르고 중견 때 다르고, 또 연세 드신 원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직 인생에서 내가 좀 다른 방향에서 도전도 해 보고 싶다. 그리고 교육 혁신의 주체자가 되고 싶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또 근무할 때 교육청에서나 교육부에서나 학교에서나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신규교사 때도 건의문을 많이 썼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건의문을 많이 썼어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조 선생, 제발 글로 써 오지 말고 말로만 하자. 그렇게 글로 써 오면 어떡하니?" 라고 할 정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군데 지내면서 건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50%는 들어졌는데 50%는 기각됐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육청 장학사나 교육부 장학사가 되고 내가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되면 내가 건의한 게 아니라 건의한 걸 직접 내가 실천을 옮길 수가 있다. 그래서 혁신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겠다. 그냥 건의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실천하면 더 100%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왜 교육 전문직이 되고 싶은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장학사 공부를 시작할 건지 말 건지는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내 카페에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서 3 년 4년 뒤다만 보다가 50이 넘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들여다만 보면 뭐예요? 근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확실히 도전 동기를 잡고, 동기를 잡은 다음에는 또 하려고 했다가도 '에이 하지 말까? 힘든데? 아유 나 진짜 애우기 귀찮은데?' 라고 의문을 품지 말고 결심을 했으면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결심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은 신중하게 내리되, 한 번 결정하면 치열하게 실천에 옮겨야 된다. 그래서 결심을 내릴 때는 장학사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할 때는 온갖 이야기 듣고 온갖 책을 다 보고 카페도 잘 보고 생각한 다음에 한 번 마음먹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좋다는 건 다 해서 바로 한 방에 합격. 이게 소원이죠, 여러분. 이번에 내가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1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 한 50 내지 60%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해서 한 방에 합격. 3 년, 4년 가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뭐 아끼지 말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하면 열심히 교육을 사랑하는 교육을 실천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학년 부장 선생님을 엄청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학년 부장님하고 술을 먹는데 그 부장님이 갑자기 술 먹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울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부장님 왜 우십니까?" 했더니 사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만 보고 자랐는데 내 딸이 상견례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될 사람한테 처음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해 가지고 갔다 와자마자 자기한테 화를 내면서 어 "아빠는 어떻게 해서 지금 교감도 못 돼 가지고 내 앞길을 막느냐."고 막 울고 짜증을 내서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 너무 힘들어서 운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셨답니까?"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시아버지 될 사람, 요새는 좀 덜 무섭지만 옛날에는 무서웠습니다. 시아버지 될 사람 처음 만났는데 첫 질문이 "아 아버님은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마 그 남자친구가 교직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선생님인지는 아니니까 나이가 55 살이 넘었으니 일반 회사에서는 55 살까지 버티면 간부직에 있죠. 그래서 당연히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요?" 하고 첫 질문이 나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황한 딸이 "아 교장 선생님 아니십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 당황한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또 놀래 가지고 '아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교감이면 어때서 그래요? 교감도 괜찮아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딸이 이야기하면서 빨리 시아버지가 화제를 바꿔서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저 교감도 아닌데요."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화제가 바꿔서 그 말을 할 찬스를 놓쳤대요. 그 계속 맴돈 게 아까 교감이면 어때서 그래요?" 했는데 가만히 있었으니까 교감이라고 거짓말하는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온갖 생각이 이 거짓말한 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하다가 시기를 놓쳐 가지고 집에 오니까 괜히 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디서 어쩐다지 아빠 보자마자 "아빠는 어떻게 해서 교감도 못 돼 갖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냐."고 딸이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걸 듣고 정말 그 부장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데 '교감이 못 돼 갖고 딸이 이렇게 했다니.' 하고 우시는 걸 보고 갑자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딸이 둘 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또 저러면 어떨까.' 하고 놀래 가지고 야 내가 승진을 전혀 생각하다 55 세가 되면 '나도 교감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저는 마음 먹은 게요. 제가 30살 때 40살 때 학급 담임으로 딱 나서면 아 나도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도 좋아하고 학부모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55이 넘어서 학급 담임으로 나서면 학생들이 좋아할까? 학부모들이 겉으로는 "아 선생님 최고입니다."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저 학교 선생님이 담임을 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할까?'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항상 선생님한테 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이 담임을 할 때 '그래도 좋아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상종과를 다니지만 그때는 하종과까지는 안 갈지라도
내 인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때가 되면 '그래도 교감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먹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원하는 교육, 내가 원하는 교육 방향을 항상 건의해서, 내가 승진을 하고 내가 인정을 받은 게 있다면 언제나 망설이지 않고 나의 의견을 상관들한테 건의하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워낙 교육 방향의 설계를 좋아하는데, 건의만 하던 게보다 내가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 실설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요건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 좋은 장학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되고 싶다. 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죠. 사실 제가 해본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격증도 참 많은데 노력 없이는 안 되죠. 남들이 그래요. 내가 자격증이 많으니까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나도 장학사 공부할 때 2시 이전에 잠잔 적 없습니다. 할 때는 아 별을 보면서 집에 왔지, 그냥 머리 좋아서 되는 건 아니죠. 할 때는 치열하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이 치열하게 하기 위한 힘은 신중한 결심과 확고한 도전 동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 무소의 뿔처럼 이라는 말이 굉장히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모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마음 먹으면 사자와 같이, 바람과 같이, 연꽃과 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그물이다, 흙탕물이다, 큰 소리다 이런 거에 걸리지 말고 호시의호, 호랑이의 시선으로, 소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가야 된다. 그와 같은 행동을 배는 옮겨야 항구에 정박해 된다라는 있을 때 생각을 가장 안전합니다. 했습니다. 어 교육 전문직 도전 동기. 인제 여러분들이 그걸 글로 옮겨야 되잖아요. 내가 말로 하는 걸 글로 옮겨야 되잖아요. 글로 옮길 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 제가 과제로 내주면 써 온 글들을 몇 개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교장, 교감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멀리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모든 학생의 의견을 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혁신적인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사업에 참여하며 장학사님 및 TF 교사단과의 소통을 통해 열정이 있는 집단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생택쥐베리는 만약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무한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무한한 열정과 성장의 동력을 갖춘 집단 속에서 연대 협력하여 서울역 신미래 교육의 마중물이 되고자 교육 전문직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는 말을 기억하며 교육 전문 직원으로서 열정과 헌신으로 교사, 학생, 부모, 지역 사회의 꿈과 희망의 씨앗이 되어 학교 구성원에게 폼잡지 않고 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교육 전문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교육 전문직이 되고 싶은